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이 5.18 이래서 5.18에 관심이 뜨거운데 윤석열 총장이 5.18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네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한 건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5.18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써먹고 던져버린다. 안 된다. 권력 남용 거부하고 저항해야 된다. 5.18의 저항 정신, 다시 말해서 문정권의 폭정 이런 거에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또 낸 거고, 윤석열이 본인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인기가 있는 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이미지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 전략적으로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거가 본인 진심이고 그거에 계속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발탁은 했지만 계속 엇박자 나고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하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결국 추미애, 조국, 박범계까지 출전을 시켜서 윤석열을 찍어내리게 했는데 거기에 장렬히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대권을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건데요. 본인 그냥 메시지 그대로 읽으면요.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요 말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요. 이거 뭐 과거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거 하는 현재의 역사. 그건 뭐예요? 지금 한 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18은 현대 어떤 형태의 독재와 견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항해야 된다는 걸 메시지를 강조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제 각자가 선택적으로 써먹잖아요. 특히 이제 좌파 진영에서 5.18을 우파 탄압의 어떤 도구로, 그다음에 5.18을 성역시하고 걸핏하면 5.18 내세워서 그 이제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거 하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지방 문제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문제도 아니다는 거죠. 한 거 하는 정신의 문제다. 선을 그은 겁니다. 이건 선을 잘 걷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이거를 이 선택적의 의미는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우리가 비판하는 거, 보수 우파에서 비판하는 거 그거잖아요. 5.18 그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왜 너희들끼리 다 헤쳐먹냐.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갑니다. 자기네들끼리 유리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유공자로 해놓고 그걸 성역시하고 그걸 비판하는 거는 비판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언제 5.18의 그 한거 정신을 비판했어요? 한거 했어야지. 그러나 그거를 북한군이 개입된 건인지 주장하는 사람이 지만원 박사 같은 분이 있으면 이걸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북한군이 진짜 한 명도 거기 지원 안 한 건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걸 갖다가 입을 봉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왜 그 나이도 어린 사람,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넣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명쾌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유공자라며, 유공자면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훈장이면? 그럼 그 왜 명단을 왜 공개를 안 해? 그게 무슨 개인 무슨 뭐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 유공자가 무슨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범죄자 명단이면 프라이버시 침해지. 훈장 받은 거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오히려 홍보가 되는 건데 그걸 왜 명단을 공개 안 하냐? 그러면 그 명단이 선택적으로 써먹은 거 아니냐? 너네들 편들. 이것도 윤석열 총장이 공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진보 좌파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영역 보호를 위한, 그것도 선택적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거기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어디 있어요? 군사정권에 한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5.18 정신이라는 게 독재에 한 거 했다는. 그러면 그게 거기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지네들 지금까지 써먹은 세력들이 어딥니까? 좌파 세력들 아니에요. 5.18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써먹은 거. 이 선택이란 단어를 윤석열은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으네요. 선택이라는 게 내로남불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선택적으로. 그죠? 남이 하는 불륜있게. 편가르기, 선택. 이 5.18도 그런 선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하네요. 5.18 정신과 보상금 과도하게 지급한 거 끄면 안 된다. 그러면서 5.18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보수파도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5.18 유공자 명단,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보상금 낸 거 아니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5.18 정신과 그거는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저도 얼뜻 들으면 기분 나쁜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왜 과도하게 지급하느냐, 그리고 왜 과도하게 유공자 명단을 오버해서 하느냐, 이건 따로 다뤄야지. 이것 때문에 5.18 전체 그 한 거 하는 정신 자체를 갖다가 말하자면 잘못된 걸로 같이 묶어서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가네. 그렇죠. 5.18 정신을 우리가 인정하되, 그러나 그거를 악용하는 세력들 그렇잖아요. 악용해서 과도하게 자기네 편으로 하고 거기 유공자도 아닌데 반칙으로 유공자 명단에 넣고 이런 거, 그건 그대로 비판을 해야지. 그렇죠. 시험을 보았는데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에 부정이 있었다. 어떤 학교에서 여러 명이. 그럼 어떤 학교에 모의고사 부정한 그 학교와 그 아이들 내지는 부모들, 선생들 가입한 사람들, 요걸 문제 삼아야지. 그 모의고사 전체가 모의고사를 왜 부정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 부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했는데 부정한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따로 봐야 된다. 일부의 문제다. 이런 죠. 그것도 좀 얼핏 좀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잘 지적했다고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또 하나 섭섭한 거는 5.18이 내일이고요. 5.16은 어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 방송에서요 5.16에 대해서 다루질 않더라고요. 뭐 일부 조금 다뤘는데 5.16 군사혁명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잘 살게 됐다고 한 분석이 많잖아요.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러면 공과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그 엄청난 우리 역사의 사건 아닙니까? 그럼 그 역사의 사건을 조명하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지. 5.18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써 며칠 전서부터 난리더라고요. 내일이 5.18인데 오늘 5월 17일이에요. 그러면서 5.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튜브에서나 조금 하고 메이저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건 좀 섭섭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윤석열 총장도 그거 조금 섭섭한 게 5.16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아마 16일 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메시지를 한 거. 그러면 16일이면 16일 날 5.18에 대한 메시지를 냈는데 16일 날 따로라도 5.16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좀 나오면 좋지 않았겠느냐. 또 껄끄러웠을까요? 5.16에 대한 메시지 내기가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아쉽다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보수 우파지만 보수 우파 중에서도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보수 우파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 내기가 힘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그거를 잘 아우르는 묘수를 또 찾아내고 또 그 보수만이라도 중도 우파 보수만이라도 통합하는 그런 그 배짱과 기술 내지는 그 전략, 가치, 철학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 폭정만 주장하는 것보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이쪽을 어떻게 감쌀 것이냐. 어려운 숙제가 하하하. 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유 저도 이거 아스팔트에 나가서 뭐 연설도 여러 번 해보고 그쪽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해보면 거기서도 또 의견이 나뉘는 거 보고 야 지도자 하는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는데 그거 다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깃발 안 들어 지금 그냥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러지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걸 명쾌하게 딱 하고 나오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메시지 나오는 걸로 봐서 지역적인 문제 편안한 메시지였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건 부동산 문제 이건 뭐 간단한 메시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5.18 메시지만 해도 이게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많이 심사숙고했다는 흔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다 100% 만족을 시키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총화를 시키려니까 고민한 흔적은 보였다. 기다려주자. 이런 얘기 정도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이 숙제 잘 풀 수 있을까? 때로는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쾌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이끌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거 이어가자. 이 폭정을 막자고 명쾌하게 하면서 쭉 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용기에는 수백 차례 제가 주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유감 표명을 하고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단추가 풀립니다. 5.16에 대해서 아쉽네요. 기다려보시죠.